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박상빈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 설명회를 오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 번만. 아, 네. 3분 정도 계시네요. 이제 요 설명회가요, 저번 제 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설명회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고1부터, 그러니까 2028년에 수능을 보는 지금 고1부터는 대학 입장에서는 필터가 더 강화될 건데, 그 필터의 종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필터 중에 하나가 어느 과목을 선택했느냐, 내신으로서.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문제를 몇 가지를 예시 문항을 뜯어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수능이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하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문성이 좀 약화되고 모든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험지를 주고 여기까지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학에서 그래서 좀 더 이 학생의 전문성을 볼 지표가 필요해서 그거를 볼 게 지금 선택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거를 좀 더 보겠다라는 내용을 별도의 설명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했던 설명회 중에 제일 인원수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떨리는데, 그만큼 이 고교학점제가 어렵고, 그리고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다 찾아보기에는 힘들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에 좀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2025년 서울대 입학정책 포럼이 저번에 시행됐었습니다. 네, 시행된 지는 좀 됐는데 자료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3월에 나왔었고, 근데 문제는 요걸 갖다가 서울대가 보통 시행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대학들도 다 줄줄이 따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대학들의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뭐 성균관대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연합해서 한 연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는 그 독자적으로 그냥 하나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공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고요. 문과는 따로 제시를 안 했었는데, 문과는 동국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중에서는 제일 높은 학교가 동국대에서 문과는 따로 발표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울대 입학정책 포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자료 화면이 찾아보시면은 그 PPT 전체 파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별개로 이렇게 사이트마다 별개로 파편화돼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모아봤는데, 일단은 수시입니다. 서울대 개편한 수시인데, 일단은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쳐놓은 부분만 보시면은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빨간색 네모박스만 보시면은 과목 선택 이수 내용 및 학업 수행 경험 수준과 깊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택 이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교과에서도, 학생부 종합이 아니고 교과에서도 서류를 보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서울대에서 일단 수시는 선택 과목을 보겠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충격적인 거는 정시에서도 나오는데, 일단 정시에서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3배수를 뽑습니다. 요거는 뭐 정시는 늘 배치표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맞춰서 지원을 하니까, 티켓이 3장밖에 없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좀 충격적인데,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40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능은 60점이고요. 그래서 교과 역량 평가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학생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뭐 그걸 정성평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같은 1등급이어도 다 같은 1등급이 아닐 거란 말이죠. 예전 같으면 1, 2등급으로 분할될 학생들이 지금 다 1등급으로 웃겨서 이제 블러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1등급이 진짜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서 원하는 1등급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의대 정원 때문에 한번 대거 탈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 서울대의 뭐 반도체학과, 뭐 핵공학과 이런 거에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간 거죠. 의대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나간 거죠. 그래서 얘를 학생부를 봤는데 그 쓴 거는 원자핵공학과인데 얘가 이제 뭐 선택 과목을 생명과학의 하위 과목을 다 듣고 화학도 다 들었어. 이러면은 물리를 안 들었네? 근데 왜 원자핵공학과에 지원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PPT에다 껴놓지는 않았는데 대놓고 그냥 입시 포럼에서, 입학 포럼에서 이런 게 좀 문제더라면서 지표로 그냥 딱 그래프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탈출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중도 포기자 수가 증가하고 그런 걸 좀 막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그래서 정시가 많이 수시화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정시입니다. 정시인데 제가 빨간 네모 친 것만 한번 보시면 1번 과목 이수 충실도에 대해서 교과목 위계에 따른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보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겠다. 그 많고 많은 선택 과목 중에서 넌 뭘 골랐니? 이 꿈에 대해서 네 꿈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택을 했니? 요거 한번 보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학업 성취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과목에 대해서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많으니까 한 과목에 대해서 정원이 좀 적거든요. 6명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5명, 6명 뭐 많아봤자 뭐 20명 이렇게 될 텐데 한 과목당. 그래서 수강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원점수를 몇 점을 받았고 과목 평균은 얼마였는데 A는 어디서 잘렸고, 그러니까 1등급은 어디서 잘렸고 2등급은 어디서 잘렸는지가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좀 더 집중이 되게 학생부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걸 다 고려를 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부능력기 특기사항인데, 그러니까 학생부가 많이 간소화됐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학생부가 많이 간소화되고 독서 부분도 축소되고 세특 부분도 종합 세특도 축소되고 하면서 과목별 세특이 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세특을 쓸 건데 선생님이 안 써주시면 어떡하지? 일단 이런 걱정이 일단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안 써주시는 선생님들은 요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박스를 중심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에서 학생의 꿈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얘가 중간에 반수를 할지 안 할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위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위계에 관한 거는 수학, 과학 한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따로 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성적을 확인하고 얘가 진짜 탁월한지 안 한지, 그 과목에서 본인은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만류하는 상황이 아닌지 그거를 좀 확인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특에서는 학생의 진심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찰한 거, 사실 선생님이 관찰한 게 아니고 학생이 써달라는 대로 써주긴 합니다. 하여튼 거기서 이제 진심을 좀 확인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정시를 더 이상 수능 100%로만은 뽑지 않겠다. 나는 수능 못 믿겠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러니까 고1 과목으로 과탐과 사탐을 보겠다는 거를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물리학과인데, 물리학과의 올해인데 통합과학으로는 솔직히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들었는지, 고급 물리학도 필요하면 좀 들었는지, 뭐 전자기와 양자 같은 걸 들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러하면은 다른 학교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약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선택 과목이 그래서 중요한 지표로 쓰이겠구나. 근데 선택 과목은 이따 보시겠지만 편제표에 따라서 거의 수학과학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공통 부분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느 학년에 깔려 있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깔려져 있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그 편제표를 보고 나는 이 고등학교를 가야지 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번에
설명의 주제였는데, 고등학교 선택이 이 필터의 도미노, 그러니까 필터가 더 가중되는 도미노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부터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가 여태까지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 선택하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내신을 봤는데 빡세냐 안 빡세냐 이게 기준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 편제표를 보고 우리 아이의 꿈이 뭔지, 진로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 학교의 편제표가 짜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여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부터 중요해지는데, 고등학교 선택을 제가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따가 편제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로에 맞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이 표를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데요. 막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중3 때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학교를 다닌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나는 커서 대학에서 선형대 수학과 해석학을 다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3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중3 때 그냥 학원 째고 음악하러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좀 가혹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진로 선택이 좀 강요되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서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문이과 정도라도, 문이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이 문과 안에서 어문 계열인지 상경 계열인지, 그리고 이과 안에서 자연계인지 공대인지 메디컬인지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두루뭉술하게 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스템을 요약을 해드릴 건데, 고교학점제가 어떤 과목 분할로 되어 있는지, 어떤 목차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살짝 좀 끼워 넣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게 애들이 총 들어야 되는 학점입니다. 대학교처럼 학점처럼 이제 배분이 되어 있고, 공통 과목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공통 과목이 있고, 오른쪽에 자율 이수 학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바꿀 수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이런 거 배우겠다는 소리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보통 다 1학년입니다. 이런 게.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시간표가 거의 동일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2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이수,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듣는 수업이 좀 진행이 되는데 90학점이나 돼요. 90학점이나 돼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통으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학교가 강제하고, 체육예술도 무조건 교육부 방침으로 한 학기에 체육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술, 그러니까 음악 미술이죠. 음악 미술은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교차해가지고 알아서 잘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걱정이 없는데, 기술 가정 정보가 여기까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졸업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 16학점을 챙겨서 잘 들어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요 표를 껴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과목 갈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조건 배워야 되는 게 공통 과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1 때 배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잘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 고1부터 수능 준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내신이랑 수능에 지금 나는 내신파야, 나는 수능파야 이런 구분이 좀 무의미하다. 네, 왜냐면 고1 과목부터 보통 정시 파이터라고 부르는 애들은 고1, 2 때 망해서 고3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1 때 배운 게 수능 과목이 되어버리면 고1이 망하면은 사실 조금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고2, 고3 때 수능 준비하겠다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아까 고1 때 과목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하러 고1 때 놀았지? 뭐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애들이. 좀 이렇게 많이, 네, 그런 감정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 제가 묶어놓은 이유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선택이 좀 더 쉽고, 진로 선택이 조금 더 어렵다? 네, 그 정도의 차이고요. 내신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5등급, 상대평가 5등급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 중에서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는 수능 과목입니다. 수학에서도. 네,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기하 이런 거, 기하는 이제 고2, 지금 고2, 고3은 절대평가였거든요. 내신에서 그렇게 애들이 빡세지가 않았어요. 어차피 절대평가고 뭐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유인물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은 A 나오고 그래가지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고1부터는 그러니까 기하가 너무 지금 천대 받고 있어서 네, 좀 살려놨습니다. 상대평가로 돌려놨고요. 네. 그 다음에 미적분투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분당이라는 학군지가 대신을 받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애들이 다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게, 좀 그 중3 친구들이 이제 기말만 끝나면 자유라고 이렇게 좀 나이브해졌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놀러 다녀? 그러면은 자기도 어차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도 상대평가 있고 절대평가 있지 않냐. 상대평가 있는 과목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기하, 미적분투까지 막 다 하라 그러냐고 저한테 뭐라 하는데, 제가 너네부터는 달라 이랬거든요. 기하는 절대평가인데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 그러면 애들이 되게 원망스럽다는, 누굴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근데 기하 미적분투가 여태껏까지 좀 많이 천대받긴 했습니다. 특히 기하는 많이 천대받긴 했어요. 이제 선택 과목에서 수능 선택 과목 3가지 있잖아요.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 있었는데 기하가 점점점 줄더니 지금은 거의 없는, 막 뭐 인강에서는 거의 2022년 이후로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강의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상대평가로 살려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빠질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융합선택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학제간 연구죠. 그러니까 뭐 과학이라고 과학만 하는 게 아니고 실험도 하고 뭐 사회랑 엮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공통 과목이고 무조건 애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2가지가 선택을 하는 건데, 위에 있는 건 상대평가고 아래에 있는 건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절대평가 있는 걸 많이 듣는 게 내가 더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은 그 진로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편한 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학생 때도 똑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도 많이 느꼈던 게, 애들이 꿀교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꿀교양. 그게 뭐냐면 학점 받기 쉽고 시험이 좀 덜 빡세고, 그리고 설렁설렁 해도 좀 학점이 잘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마지막에 4학년 때 들었던 게 요가 필라테스였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자꾸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요가 필라테스를 들었던 것처럼 이거를 들으려고 할 건데, 막으셔야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량평가, 이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정성평가, 네가 듣고 있는 과목, 네가 들었던 과목에 있는 수강생 수가 몇 명인지, 이거 상대평가였는지 절대평가였는지 이거 다 볼 거야. 너가 학점 높게 받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점수 높게 받고 싶다고 해서 막 절대평가 막 다 듣고 그러면 안 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위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위계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2, 고3까지는 위계에 안 맞아도 좀 참작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급 물리학 이런 게 뭐 3학년 1학기에 있는데, 뭐 그 전에 물리학 실험 이런 게 3학년 2학기에 있다. 그러면은 현재표상 어쩔 수 없이 고급 물리학을 먼저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대학교에서 서류 평가할 때 좀 봐줬었거든요. 아, 그러네, 너네 학교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봐줬었는데, 이제는 참작이 안 됩니다. 왜 참작이 안 되냐면 뒤에 나올 공동교육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편제표상 우리 학교에 이대로 들으면 위계를 위반해요 라고 해도, 공동교육과정 때문에 너네 학교에서 그렇게 짜놨으면 다른 학교 가서 들으면 되잖아. 공동교육과정이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넣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디서비티지가 있냐, 그러니까 좀 불이익이 있냐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좀 불안하죠. 왜냐면은 많은 애들이 지원을 할 거고, 많은 애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많은 애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위계를 지켰을 거고 아닌 애들도 있을 건데 굳이 위계를 안 지킨 애들을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대학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1부터는 위계 위반이 참작이 안 되니 주의하시라는 거. 그래서 수학은 위계가 있고요, 과학은 권장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위계를 위배를 해도 약간 괜찮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수학은 위계에 위배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학 과목 간의 위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미적분 2는 대수랑 미적분 1을 듣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학교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학교가 그렇게 되도록 이제 편제표를 박아놔서 걱정을 하실 게 없고, 경제 수학이랑 실용 통계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대수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밑에 있는 노란색 박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어려운 선택 과목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 네, 그쪽 부분인데, 열리는 학교들도 있고 안 열리는 학교들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됩니다. 위계가 이렇게 됩니다. 전문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걸 다 듣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좀 보시면, 과학은 그냥 참고 삼아서 드리는 건데, 네, 선의수 필수 과목은 없고요. 다 권장 과목입니다. 근데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 과목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되게 가지수가 많거든요. 이름만 보고 이게 뭘 듣고 그 다음에 듣는 거지? 감이 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2개씩 좀 묶어놨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8개 있잖아요. 이게 진로 선택인데, 진로 선택 8가지 과학 과목인데, 이 2개가 물리 듣고 듣는 겁니다. 이 2개가 화학 듣고 듣는 거고요. 이거 생물 듣고 듣는 거고, 이 2개가 지구과학 듣고 듣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공별로 권장 과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로도 드렸는데 안 보이실까봐. 네. 그래서 일단 주의하실 점은, 일단 발표가 난 곳이 서울대 일부, 서울대는 이공계밖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공계는 줄게 이러고 발표를 해놨고요. 경희대도 이공계밖에 발표를 안 했고요. 문과는 동국대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학교들도 비슷할 겁니다. 네, 서울대가 그랬고, 경희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고대, 그리고 그 밑에 대학들 다 합쳐가지고 공동연구를 한번 진행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조금 의견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대학들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메디컬, 의치한약수 여기부터 보시면, 일단 공통으로 권장하는 수학은 기하랑 미적분 2까지는 다 하고 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공통으로 권장하는 과학은 생명과학의 위계 과목의 전체입니다. 아까 여기 있죠? 네, 생명과학 듣고 듣는 요 2개 있죠? 요거는 다 들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고요. 네,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요거까지도 다 들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랑 화학 반응의 세계랑 물리학이랑 물질과 에너지는 들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애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물리는 그냥 잘하는 애들이 잘하거든요. 그냥 천부적인 애들이 있어요. 생긴 것도 약간 아인슈타인 같이 생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잘해요. 그런 애들이 잘해서 물리학을 애들이 안 신청하려고 할 거고, 실제로 그러면 수강 인원수가 적을 겁니다. 6명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걱정합니다. 어차피 1등급은 쟤인데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근데 서울대랑 경희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 그래도 들으세요 입니다. 네, 그래서 내신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리학은 어딜 가나 좀 껴있어요. 껴있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과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들어야 되고요. 네,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설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입니다. 똑같습니다. 수학은 기하랑 미적분 2 듣고 와. 우리 이과처럼 수학 안 하는 사람 안 뽑을 거야 라는 얘기고요. 공통으로 권장하는 과학은 물리학, 화학이랑 지구과학이랑 연계되어 있는 아까 진로 선택 있죠. 제가 8가지 표 보여드린 거, 흰색으로 표 보여드렸던 거. 그 중에서 3개 정도는 듣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서울대 기준입니다. 기계공, 전기정보, 화생공, 에너지공, 원자핵공, 조선해양, 항공우주 이런 과들은 물리학을 먼저 듣는 거를 권장해라고 하지만, 권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권장사항을 안 들었으면 떨어뜨리겠다. 이런
약간 뭘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그 지원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지원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 물리학을 먼저 안 들은 애들을 굳이 먼저 들은 애들도 많은데 약간 이런 심정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랑 컴공은 인공지능 수학을 듣는 거를 권장한다. 네 그러니까 수학도 지금 얼핏 들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수능 과목으로 보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 말고 이과 수학에 해당하는 기하, 미적분 2까지만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높으신데 수학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포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수학 중에서 네, 이런 소프트웨어 계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수학 같은 거를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연과학대학은 네 그냥 이름에 맞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물리학 가면 물리 위계 과목 전체를 다 들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화학도 살짝 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전체랑 물리 전체 제가 볼 때 화학과가 제일 힘들어요. 화학 하나에다가 화학 밑에 있는 위계 과목 2개랑 물리학 하나랑 물리 위에 있는 위계 과목 2개랑 몇 개를 들어야 돼요. 하여튼 그 중에서 다 듣진 못하고요. 애들이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다 듣진 못하고요. 몇 개 골라서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 안에서 골라라 이 얘기겠죠. 그래서 천문이랑 지구는 지구과학 위계과목 전체를 들으면 되고요. 네. 통계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은 딱히 과학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하 잘하고 미적분투 잘하고 확통 잘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실용 통계 뭐 이런 것도 학교에 있으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따로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상경계입니다. 상경계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동국대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동국대가 이렇게 줬는데 제가 왜 경제를 빨간색을 쳐놨냐면 경제를 애들이 싫어합니다. 아까 물리학 같은 포지션이에요. 경제는 수학, 그러니까 문과 애들 선택하는 그 애들 기준이 나는 산문이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선택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나는 뭐 알베르 까미가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선택하는 애들은 거의 없고 나는 수학이 싫어가 보통 기준이거든요. 나 수학 안 할 거야. 나 수학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경제를 딱 들었는데 경제가 수학이랑 그래프가 좀 나오잖아요. 애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지금 수능 선택 과목 중에서 경제가 좀 낮은 편이죠. 문과 선택 과목 중에서는. 아까 물리학 포지션처럼 그냥 잘하는 애들이 잘합니다. 네, 그냥 저같이 생긴 애들이 잘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박아놨으니까 뭐 들으라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들으라면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경제학과인데요. 이게 서울대 기준이거든요. 서울대 2028년 기준이 아니고 지금 서울대, 그러니까 올해 고3들, 올해 고3이 받는 그 서울대 입학 전형서에서 나온 기준인데 경제학과는 수학 잘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미적분투를 깔아놨어요. 미적분투는 하고 왔으면 좋겠어. 서울대는 계속 그럴 거거든요. 네. 뭐 경제학이 거의 대학 가면 거의 이과이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게 좋을 거고 밑에 대학들도 아마 반쯤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수학 중에서 경제 수학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릴 거겠지만 경제 수학이 어느 학교에 깔려 있고 인공지능 수학은 어디 학교에 깔려 있는지도 다 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편제 테이블, 이게 사실 메인 컨텐츠죠. 오늘 설명에. 그래서 주변 고등학교들의 모든 편제표를 다 따와서 거기에 있는 수학, 과학, 뭐 경제가 어디 붙어 있는지 네, 좀 중요한 과목들을 다 표로 짜놨고요. 일단 수학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너무 학교들이 많아서 표가 좀 좁아졌어요. 한 지변에 담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용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네. 일단 편제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지금 흑백 프린트여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는데 빨간색이 유일하게 지금 어디 돼 있냐면 낙생이랑 보평 여기 택 1 여기 빨간색이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제로 학생부에 기록돼가지고 고3이 이제 9월에 수시 원서를 넣으면 3학년 2학기가 잘려요.
3학년 2학기는 못 보는 상태예요, 대학교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고등학교에는 편제표상 미적분 2가 있었어요. 근데 3학년 2학기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대학교가 보는 거는 일단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표니까, 학생부니까 너네 학교 미적분 2 있는데 왜 미적분 2 안 들었어? 그럼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거든요. 나는 미적분 2가 3학년 2학기에 있어가지고 넣을 수가 없는데. 근데 대학교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계에 의해서. 네. 그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필요한 과목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는 그래서 약간 재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버리는 과목들이 많은데 낙생고가 좀 이상합니다. 확통이랑 미적분 2 중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마 확통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3학년 1학기 때. 그렇죠?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럼 학교 편제표 상에서는 미적분 2가 살아있으니까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거면 미적분 2 우리 학교에서 안 해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미적분 2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에 듣고 있으면은 낙생고를 가서 이제 이공계를 갈 애들은 너네 학교 미적분 2 있는데 너 안 들었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불이익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좀 불리한 위치를 좀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저게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김창혁 부원장님이 고교 선택 파이널 할 때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평은 낙생 정도로 큰 일은 아닌데 미적분 2랑 경제 수학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문과니 이과니 요거를 좀 확실히 하라는 건데 서울대 상경계를 노린다. 그러면은 둘 다 듣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상경계를 쓸 친구들은 보평을 안 가는 게 좀 괜찮지 않고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저렇게 두 개를 겹쳐놓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고급대수, 실용통계 이렇게 네 글자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려운 수학들입니다. 어려운 수학들. 네, 아마 듣는 학생도 적을 거고요. 네, 대부분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파란색으로 깔려있는 건 절대평가구나. 오케이. 그럼 절대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내신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때는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약간 파란색 위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런 학교들은 우리 정시시킬 거야 이 얘기거든요. 수능 잘 받게 할 거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수학이랑 인공지능 수학을 제가 좀 특별하게 체크를 해놨는데 어느 학교는 들어있고 어느 학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거 잘 보시고 네, 저는 웬만하면 인공지능 수학은 그냥 문과든 이과든 다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이 어디 박혀 있는지 인공지능 수학이 또 그때 3학년 2학기에 박혀 있으면은 생활부로서 고3 때 잘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이 있는 곳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과 애들이 가면 좋을 학교들인 거죠. 일단 수학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과학은 그냥 참고 삼아서 보여드립니다.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일단은 한번은 네,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평가 과목은 절대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요게 있으면은 이제 수능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3학년 2학기 때는 다 절대평가 과목으로 깔아두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특별하게 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2학년 2학기 때 이미 아까 좀 어려운 과학 있잖아요. 8가지나 되는 거. 그거를 2학년 2학기 때 이미 그러니까 보통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데 2학년 2학기 때 미리 깔아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를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겠다 이런 사인이고요. 2학년 1학기도 있습니다. 한솔, 운중, 대진은 2개나 깔려있네요. 그러니까 이공계를 좀 강하게 의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학교들은. 영덕은 이과 친구들한테는 좀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8개 과목을 2학년 2학기에다가 다 박아두고 이 중에서 4개 골라 이랬거든요. 네.
다 듣진 못해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열에 따라서. 저희 과학학원이 아니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네, 그 다음 표는 그냥 경제가 어디 있는지만 나와 있는데 빨간색 줄은 그냥 경제가 없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듣는 것만 해도 희소성이 있을 건데 경제가 이렇게 3학년 2학기에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문과를 나름 배려해주는 학교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과 특히 상경계로 진학할 친구들, 그런 아이들을 슬라이드 들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 경제, 그리고 경제 수학, 아까 이전 표 있죠?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학 과목들이 세포 분열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충 개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전공이 수학인데 뭐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개통도인데 일반 개통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그 수학 개통도는 원래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냥 전공자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자 입장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핵심들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가든 문사철이 아니라면 수학을 쓰긴 쓸 건데, 대부분 쓰이는 수학들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를 쓰거나 미적분학을 쓰거나 선형대수를 쓰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선형대수 몇 퍼센트, 미적분 몇 퍼센트, 통계 몇 퍼센트를 섞어가지고 우리 학과에 맞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경영통계고요. 또 다르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행정통계고요. 어떻게 또 선형대수랑 미적분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또 교과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공업수학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세 개가 재료예요. 몇 퍼센트를 가져가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요 대학을 갈 친구들이면 요 세 개는 하고 와, 이런 심정이겠죠, 교수님들은. 그거에 맞게 이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의 목표는 초등 함수, 요걸 하는데 필요한 6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6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세보면 7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안 배워요. 과고 이런 애들만 배우고. 네, 하여튼 6가지를 잘 붙였다 뗐다가 잘 활용할 수 있니? 요게 목표예요. 고등학교 수학의 목표인데, 그래서 다항함수는 공통수학 1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칸을 2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되는지, 그 다음에 방부등식 이런 거 되는지, 요게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분적분 해볼 거고 그래프 다 그려볼 거야. 이게 2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페이지, 2번째 페이지인데, 다항함수에 대해서 기본형부터 방부등식까지는 공통수학 1에서, 유리무리 함수는 공통수학 2에서,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죠. 보통 2학년 1학기 때 하는 거, 대수는 지수로그 삼각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에서는 제일 쉬웠던, 그리고 제일 전에 배웠던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다항함수들 있잖아. 그거 미적분 해볼 거야. 그래서 살짝 미적분에 대한 감을 좀 주고요. 맛있지? 먹어봐. 맛있지? 이거 해준 다음에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미적분 2에서 다 해줍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적분 2가 좀 애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양도 많고, 두껍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늘색 제가 그 글씨로 해놨었던, 표에서 하늘색 글씨로 해놨었던 것 중에서 고급 대순이, 고급 기한이, 전문 수학이니 이런 거 있었죠. 네, 대부분이 요걸 다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으면 미적분 2의 기하랑 확통까지는 다 하고 와야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문제는 애들이 시간이 없고 학기마다 겹치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하랑 경제수학이랑 같이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위계상 안 겹치게 잘 해야 돼요. 네, 잘 설계를 해야 되고 본인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많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공통수학 1에 이번에 행렬이 들어왔어요. 근데 행렬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수학이랑 인공지능 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은 그 공통수학원에서 행렬할 때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요 이러거든요. 근데 행렬이 중요하니까 사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자기를 괴롭히려고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요즘 핫하니까 들어온 건데 그거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가 경제 수학이랑 인공지능 수학이고요. 그리고 행렬이랑 묶일 수밖에 없는 게 벡터인데 좀 교육과정상 따로 떨어져 있어요. 행렬은 여기 있고 벡터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수학에서 보면 둘이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그림 같은 걸 학생들이 안고 가면은 다른 이제 융합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경제 수학이랑 인공지능 수학에서 제가 다른 건 다 쳐내고 그냥 골자만 뽑아내 봤는데요. 경제 수학은 행렬이랑 미분할게. 그리고 그거를 경제 실생활 문제랑 엮어내 볼게. 최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상경계 나오신 분들 살짝 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이런 것도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나오고요. 네.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벡터가 낍니다. 행렬이랑 벡터랑 미분 다 할게. 그래가지고 미분을 많이 해가지고 최적화. 그러니까 가장 코스트가 덜 드는 계산상에서 코스트가 제일 덜 드는 거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런 값이 어딘지 찾아볼 거야. 이런 거 하는 그런 수학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대학 때 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수학은 경영학과 애들이 하도 물어봐가지고 몇 가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제가 그 수학과인데 좀 4학년 마지막에 대회 같은 걸 나갔어요. 논문 대회 같은 걸 나갔는데 그때 인공지능이 주제였어가지고 근데 막 거기서 봤던 게 막 살짝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행렬이 일단 미분이 중요한 건 애들이 다 압니다. 근데 행렬이 중요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행렬을 잘 해갔으면 좋겠다. 네.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릴 게 공동교육과제입니다. 공통은 아까 그 학교들마다 다 해야 되는 그게 공통이었고요. 공통수학, 공통과학, 공통수학, 공통국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공동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융합 선택 중에서 우리 학교에 안 열리고 있는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중에서 우리 학교에 안 열리고 있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른 학교에서라도 또는 온라인에서라도 들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재학 중인 고교에 열리지 않을 경우입니다. 편제표에 없어야 돼요. 편제표에 있으면 안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내가 상경계 지망자인데 우리 학교의 경제라는 과목이 3학년 2학기에 있어서 내가 약간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수강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줍니다. 너네 학교에 있잖아 경제. 안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일단 들어갔는데 꿈이 바뀌어서 내가 상경계로 가려고 해. 그러면은 학교에다 요청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경제 없애줘 그냥. 3학년 2학기 때 경제 없애주세요. 이게 나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으로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편제표에 없을 경우에 다른 학교 또는 온라인에서 수강 신청 후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반영되고요. 외부에서 들었다고 딱 써줍니다. 경희대에서 이거를 써놨어요.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독서가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생부 간소화가 돼가지고 독서가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세특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소서를 더 길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신 좀 되는 애들은 이거 해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가 좀 많이 들거든요. 다른 학교 또는 온라인으로 따로 이걸 수강을 해야 된다는 게 네, 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서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같은 선생님들이 그 내신 등급별로 어디까지는 들으면 좋을지를 좀 해놨습니다. 5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요. 내신 1.2 위에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내신 잘 받는 친구들 1.2까지 그 친구들은 하면 매우 좋습니다. 공동교육과정 하면 매우 좋고요. 학생부가 더 풍성해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내신이에요. 공동교육과정이고 무슨 교육과정이고 하여튼 내신이 좋아야 그것도 보는 거라서 1.4면 좀 애매합니다. 1.4, 그러니까 1.2부터 1.4 안에 있는 친구들은 얼른 더 공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해서 1.2 이상으로 올려놓고 공동교육과정 듣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1.5 이하부터는 그냥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신 공부부터 해 라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기준이 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컴팩트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강사 박상빈이었고요. 네,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아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